안녕하세요. 땅땅땅TV 김의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야기해볼 주제는 재테크로 요즘 핫한 부동산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뭐가 있을까요? 지플 아무것도 없다. 통장에 마이너스랑 카드 명세서만 집에 잔뜩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여유가 넘치셔서 일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산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동산과 부동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동산은 움직이는 것,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컴퓨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건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산입니다. 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돈은 움직일 수가 있죠. 가져다가 이쪽에다 옮겨 놓을 수 있고 저쪽에다 옮겨 놓을 수 있고 그런 게 돈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월급이 전부 다 계좌이체로 돼서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에 들어오자마자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에 나는 돈이 움직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동산에 속합니다. 동산에 투자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 그다음에 예금, 이런 것이 대표적인 동산 투자의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땅, 건물, 이런 것들 움직이지 않죠?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 동산의 투자 중에서 또 한 가지 투자가 있네요. 제가 깜빡 잊어버릴 뻔했는데, 금 투자도 동산의 투자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저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소풍을 장항재련소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항재련소가 이제 금을 재련하는 곳인데요. 옛날에 구봉광산이라는 광산이 충남 청량에 구봉광산이라는 광산이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그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청양과 제일 가까운 바닷가 장항에다가 재련소를 일제 강점기 때 세워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장항 재련소 터는 있고요. 얼마 전까지도 운영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현장합시설비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버스도 대절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던데, 저희 때는 그냥 시간버스 기다려서 정류소에서 쭉 줄 서갖고 기다려서 시간버스 타고 1시간, 그 다음에 또 내려서 1시간 걸어서 장항 재련소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피곤했죠. 국민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10살 남짓한 초등학생들이 2시간을 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금을 재련해가지고 그 제품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벽돌만한 금기였습니다. 그게 나오는 걸 보니까 필요한 것도 모르고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의 투자는 땅이라고 했죠. 땅에는 용도에 따라 대지, 전답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구분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주위에 움직이지 않는 데서는 다 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여기서 생긴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닐까요? 정답은 부동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대부분 무엇을 써보시나요? 7, 80년대는 복부인이 강남 개발해가지고 했던 그런 복부인도 생각나고요. 복덕방에 그 장기 두시는 노인 양반들, 이런 분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요즘 세대분들은 아파트 단지마다 보시면 한 10평 남짓의 조그만 사무실에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다 그 집을 임대한다든가 매매할 때 한두 번씩 전부 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집 하나 고르는데도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하루 이틀 잡아가지고 한 10군데, 20군데 보고 그러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집 하나 사는 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파트 분양일 겁니다. 그 청약통장 열심히 부어서 1순위 돼서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분양을 받았다 칩시다.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한 10억을 시세가 10억이 간다고 한 7억 정도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억을 번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주택이 한 개 정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내가 10억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땅값도 저 집원의 집값도 10억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7억의 차익이 남는다 손 치더라도 내가 살 집을 다시 살려면 10억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에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요즘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지역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제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사는 파주에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에 있을 때는 3억, 4억 정도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 분양가가 7억, 8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7억, 8억짜리 집이 10억, 20억 오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나서는 메리트가 크게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부동산을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정답은 딱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 예정된 땅을 미리 알아서 싼 가격에, 오르기 전에 싼 가격에 사서 오르고 나서 파는 방법. 이게 부동산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발되지 않는 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안다손 치더라도 이미 우리가 알 때는 벌써 땅값은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 YG의 양현석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동산에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좋은 물건 걷어가지고 사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그리고 또 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게 보통 0.9%의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로 해서 자기의 마진을 보기 때문에 좋은 물건, 계속 좋은 물건이죠. 좋은 물건이 고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나 공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매나 공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경매는 무엇이고 공매는 무엇일까요? 경매는 사인 간의, 그러니까 개인과, 뭐, 개인은 거기 회사도 포함됩니다. 개인과 개인끼리 그 채권이 생겨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공매는 국가가 개인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이나 뭐 과태료, 벌금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것이 공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음 시기는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부동산 경매학원 요즘 다니시는 분 계시고 물건 보러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 배우는 것도 일단은 기초를 아시면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부동산의 그 경매, 공매의 기초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용어 정리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다시 찾아 들어오기 힘드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시 찾아오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땅땅땅TV의 김유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